안녕하세요. 야담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녀가 작은 옛날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싶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복만이라는 관상쟁이가 살고 있었대요. 30을 훌쩍 넘긴 이 사내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 잘생기지 못했어요. 얼굴이 비뚤어진 건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외모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저런 얼굴로 어떻게 장가를 가겠어? 관상쟁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얼굴도 못 고치는 주제에. 복만이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가슴이 아팠어요. 30이 넘어가니 더더욱 외로웠거든요. 혼자 사는 초라한 오두막에서 가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복만이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답니다. 바로 관상을 보는 눈이죠.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관상쟁이였거든요. 어려서부터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복만이는 그 능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때로는 약간의 거짓말도 섞어가며 말이죠. 부인, 올해 안에 큰 재물운이 들어올 거요. 서방님, 관상을 보니 장수하실 상이군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아왔거든요. 한편 마을 저편 큰 기와집에는 소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그녀는 참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부잣집 교수로 태어나 곱게 자랐는데 혼례를 올린 지 단 하루 만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그것도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말이에요. 신랑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신부는 아직 처녀의 몸이었는데도 과부가 되어버린 거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수군거렸습니다. 저 부인은 팔자가 세다. 남편을 죽였어.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남편이 죽다니. 분명 살기가 센 여자야. 그런 여자와 제가 하려는 남자가 있을까? 소정은 그런 시선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웠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냈죠. 가끔 거울을 보면 자신이 정말 남편을 죽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소정의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소정이도 이제 상을 벗을 때가 되었지 않소? 그렇소. 아직 젊은 여자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소. 마침 이웃 고을에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재가를 해도 좋다고 하더군. 하지만 소정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소. 한번 관상이나 봐서 궁합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들은 복만이를 불러들였답니다. 소정의 관상을 보고 제가 상대와의 궁합을 알아보려고 말이죠. 복만이가 그 큰 기와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서부터 기품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과는 천지 차이였죠. 관상쟁이 복만이가 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우리 며느리의 관상을 좀 봐주시오. 그리고 소정이 나타났어요. 복만이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소정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기품 있는 얼굴에 슬픔이 깃든 눈빛이 오히려 더 매혹적으로 보였어요. 부인의 관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복만이가 소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관상을 볼 때는 가까이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본 소정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하얀 피부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 길고 곱게 빠진 속눈썹, 그리고 슬픔 때문에 더욱 깊어 보이는 눈동자.
복만이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목이 말랐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상하다. 관상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소정도 복만이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남자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복만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관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 놀라웠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한눈에 이 여인에게 반해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더 놀라운 발견이었죠. 소정의 관상이 제가 상대로 점 찍힌 그 남자와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복만이는 그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인물도 준수하고 인품도 좋고 집안도 괜찮다고 했죠. 무엇보다 과부와의 재갈을 꺼리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였어요. 관상학적으로 봐도 그 남자와 소정은 정말 천생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복만이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상하군요. 부인의 상은 매우 특별하오. 집안 어른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특별하다니 좋은 뜻이오. 복만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운명을 바꿀 첫 번째 거짓말을 내뱉었답니다. 부인, 조심하셔야겠소. 앞으로 다가올 혼사에 큰 애군이 보입니다.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애군이요? 네, 부인의 상은 매우 귀한 상이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상이기도 하지요. 잘못된 인연을 만나면 두 번째 과부가 될 수도 있소.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복만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어요. 집안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과부라니. 그럼 그 혼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소. 하지만 더 자세히 봐야겠소. 며칠에 걸쳐서 부인의 운세를 살펴봐야 할 것 같소. 그렇게 복만이의 계획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복만이는 거의 매일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부인의 운세를 더 자세히 봐야 한다는 핑계로 말이죠. 처음에는 집안 어른들이 함께 있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소정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인, 그 혼사 상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소. 어떠셨나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그자의 관상엔 여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기운이 서려 있소. 정말 그런가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한 번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복만이의 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특히 부인 같은 섬세한 상의 여인에겐 그런 남자는 독이 될 것이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복만이는 속으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소정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그런 감정도 금세 사라졌어요. 며칠 후 복만이는 더욱 구체적인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부인, 어젯밤 그 남자의 꿈을 꿨소. 꿈을요? 그 남자가 다른 여인과 함께 있는 꿈이었소. 부인과 혼례를 올린 후에도 바람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소. 그럴 리가. 관상쟁이의 꿈은 예지몽일 때가 많소. 조심하셔야 해요. 소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집안에서는 좋은 혼사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데 관상쟁이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소정의 마음을 복만이는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부인,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건 부인의 마음이 앞으로 닥칠 불행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작은 등불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등불을 창가에 켜두십시오. 나쁜 기운을 막아줄 거요.
또 다른 날에는 작은 화분을 가져왔어요. 이 꽃을 기르시면서 매일 보십시오. 진짜 부인을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꽃이 알려줄 거요. 꽃이 알려준다고요? 이 꽃은 진심을 알아보는 꽃이요. 거짓된 마음 앞에서는 시들고 진심 앞에서는 활짝 피어난답니다. 물론 그냥 평범한 들꽃이었어요. 하지만 소정은 복만이의 말을 믿었죠. 신기하게도 복만이가 올 때마다 그 꽃은 생생해 보였어요. 아마 복만이가 몰래 물을 주고 갔기 때문일 거예요. 소정은 점점 복만이의 말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 관상쟁이에게 마음을 기대기 시작했답니다. 관상쟁이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의 마음을 따르시오. 관상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인의 마음이 나에게 오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소. 한편 집안에서는 혼사를 재촉했어요. 상대방 집에서 좋다고 하는데 뭘 망설이느냐.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과부와의 재가를 꺼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소정아, 내가 이렇게 망설이면 상대방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관상쟁이가 그러는데 그런 미신에 혹해서 어쩌자는 거야. 관상쟁이 말만 듣고 있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 하지만 복만이는 워낙 교묘했어요.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정중하고 전문적인 모습만 보였거든요. 어른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관상학은 신중해야 하는 학문이옵니다. 서두르다가 잘못 보면 큰일이지요. 물론 그 남자분도 좋은 분 같소. 다만 부인의 특별한 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집안 어른들도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며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만이의 진짜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소정이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복만이는 더욱 교묘하게 다가갔어요. 부인,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집안에서 자꾸 재촉해요. 관상쟁이님, 정말 그 사람과 혼인하면 불행해질까요? 복만이는 소정의 슬픈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버렸죠. 부인의 상을 더 자세히 봤소. 어떠셨나요? 부인의 진정한 반쪽은 따로 있소. 지금 부인 곁에서 매일 부인만을 생각하며 걱정해주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바로 나 마리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소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매일 부인을 찾아와 안부를 묻는 사람, 부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 밤잠을 못 이루며 부인 걱정을 하는 사람, 혹시 생각나지 않으시오? 소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설마 관상쟁이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그렇게 복만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소정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복만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우연히 그 제가 상대 남자를 직접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마을 어귀에서 말이죠. 그 남자는 정말로 소문대로였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선량해 보였어요. 복만이와는 정반대였죠. 혹시 관상쟁이님이신가요? 그 남자가 복만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소정 부인과 혼례를 올리기로 한 사람입니다. 한번 뵙고 싶었어요. 복만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어서 한 말에 더욱 놀랐답니다. 사실 소정 부인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관상쟁이님께서 좋지 않은 관상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로 그런 관상인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부인께 불행만 안겨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복만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보다 소정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인께서 혹시 다른 분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면 그것도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하는 혼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순간 복만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진짜 소정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소정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진짜였거든요. 아직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복만이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저렇게 소정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하지만 다음 날 소정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순간 복만이는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복만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부인,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봤소. 또 무엇을 알아내셨나요? 그 남자, 사실 다른 여인이 있소. 네, 기생집을 드나들며 놀아난다는 소문이 있소. 부인과 혼례를 올려도 그 버릇은 고치지 않을 거요.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그 남자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부인 같은 고귀한 분이 그런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소정은 점점 그 혼사가 두려워졌어요. 복만이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상대 집에서 사람을 보내왔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소. 이미 몇 달째 관상을 본다며 미루고 있지 않소? 우리 집안에서도 체면이 있는 법이오. 다음 달 안에 혼례를 치르지 않으면 이 혼사는 무산된 것으로 알겠소. 제가 상대 집안은 상당한 문중이었어요. 그들의 최후 통첩에 소정의 집안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를 어쩌나. 상대편에서 화를 내고 있어. 관상쟁이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 혼사를 놓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과부인 소정이가 이런 좋은 혼사를 또 언제 만나겠어. 더 늦추면 상대편에서 정말 파혼할지도 몰라. 드디어 혼례일이 정해졌어요. 보름 후였죠. 집안에서는 혼례 준비에 바빴지만 소정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복만이는 마지막 술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복만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부인, 큰일이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꿈에 부인의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났소. 소정은 깜짝 놀랐어요. 네, 남편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내 아내를 그자에게 보내선 안 된다. 그 남자와 혼인하면 내 아내는 죽는다고. 소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죽는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진짜 내 아내의 인연은 따로 있다. 매일 내 아내를 돌봐주는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소. 복만이는 천천히 자신의 가슴을 짚었어요. 바로 이 못난 사내였소. 소정은 눈물이 났어요.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복만이를 가리켰다니. 이건 분명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런 꿈을 꾸셨나요? 관상쟁이가 어찌 죽은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겠소. 부인, 이건 하늘이 정한 인연이오. 며칠 후 복만이는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부인, 또 이상한 일이 있었소. 무슨 일인가요? 그 혼사 상대 말이오. 어제 제가 그 남자를 봤는데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정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과부와 혼인하는 건 돈 때문이다.
사랑 따위는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소. 소정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소.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만 소정은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그날 밤 소정은 혼자 울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러웠죠.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결국 나는 평생 혼자구나.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매일 자신을 걱정해주고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관상쟁이님만은 나를 정말 걱정해 주시는구나. 소정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언제부턴가 자신이 복만이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만은 자신이 한 명의 여인으로 대접받는다고 느꼈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내가 관상쟁이님을? 바로 그때 창문 너머로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복만이가 서 있었어요. 부인, 우시고 계셨군요. 관상쟁이님, 저는 정말 불행한 운명인가 봐요. 아니요.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을 여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요. 복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부인, 저는 처음 부인을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소. 못생긴 저 같은 놈이 감히. 하지만 부인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거짓이 없소.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관상쟁이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혼례까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부인, 마지막으로 묻겠소. 정말로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실 수 있겠소? 떠난다고요? 이 집에 계시면 억지로라도 그 혼사를 치르게 될 거요.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요. 소정은 고민에 빠졌어요. 집안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부인의 돌아가신 남편도 그러셨잖아요. 저와 함께 가라고. 맞아요. 그분이 꿈에서 그러셨죠. 오늘 밤 달이 기울기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거요.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소?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들도 부르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소정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관상쟁이님과 함께 떠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집안을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걸까? 복만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키워주신 이 집을, 그리고 돌아가신 첫 번째 남편의 위패가 있는 이곳을. 하지만 곧 복만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복만이를 가리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늘의 뜻인 거겠죠. 밤이 깊어갈 무렵 창문 너머로 작은 돌멩이 소리가 들렸어요. 소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만이가 온 걸 알았거든요. 밖으로 조용히 나가보니 과연 복만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부인, 정말 오셨군요. 내일이면 혼례를 올려야 해요. 부인, 마지막으로 묻겠소.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시겠소? 복만이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혹시 소정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네, 이 모든 게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소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운명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복만이의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럼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새벽이 되기 전에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해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정은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짐을 쌌어요. 고급스러운 옷들은 모두 두고 소박한 치마 저고리 몇 벌만 보따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작은 비녀 하나만 챙겼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복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제 남편이 꿈에서 당신을 가리켰잖아요. 이게 운명이에요. 복만이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소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부인, 한 가지만큼은 약속하겠소. 비록 제가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지만 부인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소.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밤길을 걸어서 마을을 떠났어요.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복만이의 마음속에는 계속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한 짓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그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정을 옆에서 보니까 그 죄책감보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드디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다는 기쁨이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어요. 이른 시간에 어디서 오셨소? 먼 길을 걸어왔소.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그러시오. 그런데 혹시 부부시오? 복만이와 소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 그렇소. 그날 밤이 두 사람의 진짜 첫날 밤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가씨가 없어요? 뭐라고? 어디 갔단 말이야? 방 안을 뒤져보니 소정의 고급 옷들은 모두 그대로 있고 소박한 옷 몇 벌만 없어진 걸 알았어요. 집안 어른들은 당황했지만 하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른님,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뭘 봤다는 거냐? 요즘 관상쟁이님이 자주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가씨께서 그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기다린다고? 네, 관상쟁이님 오시는 시간만 되면 거울도 보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관상쟁이님 가신 후에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다른 하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창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창문 쪽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집안 어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설마 그 관상쟁이와 함께 도망간 건 아니겠지? 급히 복만이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그곳도 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죠. 혼례를 올리기로 했던 그 남자도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담담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분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 거라면 축복해드려야죠. 사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복만이가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는 기생집에 드나든 적도 없고 소정을 진심으로 아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편 복만이와 소정은 다른 고을에 정착했어요. 작은 초가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복만이는 그 고을에서도 관상쟁이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거짓말 대신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서방님, 올해는 조심하셔야겠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당신 예전보다 관상 보는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복만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소정은 그걸 몰랐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소정은 복만이의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요? 복만이는 기뻤어요. 동시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복만이는 소정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졌어요. 부인, 아니, 소정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소정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했어. 저도 사랑해요. 정말 하늘이 우리를 맺어준 것 같아요. 복만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소정을 안아줬어요.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진실이라고 짓는 게 어떨까요? 진실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복만이는 딸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복만이와 소정은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복만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비밀이 남아 있었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복만이는 거짓말로 소정을 얻었지만 그 후로는 진심으로 소정을 사랑했어요. 소정도 복만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은 거짓말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도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복만이는 평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소정과 딸 진실이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혹시 아세요?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말이에요.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